이제 공황증이 되고, 공황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황 발작,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막 정신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발작이라고 그래요. 가끔 일어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우리는 공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이란 말은 병이란 소리와 비슷한데, 병이라고 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병 그러면 정신병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공황증이란 말을 안 씁니다. 공황증이란 말은 정신과에서 쓰는 소리예요. 우리는 공황증이란 말 안 씁니다. 그냥 공포증이 아주 강해서 계속 일어나는 걸 공황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황증까지 말 안 써요. 그냥 공포라고 그러지. 공포라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무조건 두려움이 큰 게 공포야. 결국은 두려움이 강해진 게 공포예요. 공포가 좀 약한 게 두려움이고, 두려움 밑바닥에는 자신이 없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적에 제일 먼저 최면 속에 들어가서 자신감을 넣어줘요. 자신감 넣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뭐 아주 고도의 어떤 기술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최면을 한다는 게 중요해. 최면에 유도되면, 보통 사람들 얘기했듯이 최면에 걸리면, 최면을 건 사람, 이게 거는 건 아니야. 사실은 유도하는 거지. 최면을 유도한 사람과 최면에 들어간 사람이 100%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최면입니다. 최면은 다른 게 아니야. 100% 신뢰. 완전한 100% 신뢰.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그게 최면이라고 해요. 이게 최면이란 뭐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신뢰관계.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만 되는 거야. 옆에 누구 있으면, 옆에 누구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유도를 해서는 나하고만. 그러니까 100% 신뢰관계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다 듣습니다. 100%니까. 근데 모든 걸 다 듣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들어요. 윤리 도덕하고는 또 틀려. 윤리 도덕에 어긋나면 안 들어. 예를 들어 뭐 옷을 벗어라. 그런다고 옷을 벗겠습니까? 벗을 수도 있어요.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아. 더웠을 때는 더우면 옷을 벗으세요. 그건 벗지. 더우니까 그냥 벗으라는 얘기는 이제 좀 낯이라 들어야 돼. 그런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말. 이 윤리 도덕이라는 것도 기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 윤리 도덕 기준이. 그러니까 최면 속에 들어간 사람의 윤리 도덕 기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윤리 최면을 걸어놓고 도둑질 해봐라. 그게 되느냐? 안 된다. 왜? 윤리 도덕이 어긋나니까. 그런데 이제 말은 거기서 이제 끝나고 우리가 가르치는 데는 거기까지만 끝나는데,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그 윤리 도덕 기준이 달라요. 어떤 애들은 그 초등학교 때 부잣집이에요. 근데 옆에 자기가 훨씬 못 사는데 연필을 새로 샀거나 그러면 살짝 가져가. 근데 걔는 자기가 좋은 것을 가져간다는 그것이 아무런 조식이 없어. 그냥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또 키웠으니까. 그러나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훔쳐간 거예요. 말하자면 이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됐을 경우에 기준을 훔쳐간다는 기준으로 보면 이러면 날마다 남 걸 훔쳐가는 놈이 되지만, 얘를 잘 이해하고 보면 좋아서 가져왔을 뿐이야.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해야 하냐. 일반적인 기준에 이제 맞춰야 되겠지만 기준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하는 명령도 명령에 따르는 것도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범죄라든지 또는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데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게 정확한 예인지 몰라서 먼저 번에 그 예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다 들어가 있지만 한 분이 지금 감옥에서 이 추운 날에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재소자보다는 훨씬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럴 것 같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분이라고 해서 그런 생을 살라고 자기가 했겠습니까? 내 판단에는 다른 사람 그렇게 판단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어. 판단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딱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적에 감기에 걸렸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전부터도. 언제 그런 판단을 했냐면 국회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까식으로 나왔어. 그게 큰 뭐 대통령 일이니까 뭐 하는데 한 10분 동안을 딜레이를 했어요. 연설하고 다른 사람 다 국회의원들 기다렸는데 그냥 또 별일도 없는데 10분 동안로 소송소송하다 10분 후에부터 연설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 소리를 신문 어디 구석에선가 내가 읽어본 일이 있어. 근데 전화를 들고 뭐 어쩌고 하다가 뭐 전화를 받고는 들어왔다고 하는 걸 내가 지금 어디서 어느 기사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걸 딱 그걸 읽는 순간 감기에 걸렸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그 최면을 이렇게 우리처럼 학문적으로 쭉 배우지 않다고 하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배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하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걸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내가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대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능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능하냐면 현재 그냥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인데 유영수 여사가 죽고 그때 막 그럴 때야 1년인가 지나서 편지를 써가지고 박근혜한테 편지를 써서 그때 어렸을 때 아닙니까? 만났대. 만나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유영수 여사와 똑같은 게 그걸 뭐라고 그럴까? 귀신 씻다고 그럴까? 그걸 영맹? 그러듯이 유경수 여사하고 목소리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거기서부터 그냥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텐데 슬플 때인데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랬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 뒤부터 뭐 구국 여성봉사당 만들고 뭐 어쩌고 해서 최태민을 띄려고 박정희 대통령도 막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못됐어요. 고집부리니까. 그것이 이제 불행인데 그 가족들이 그것에 능한 것 같아요. 특히 최순실이는 아버지의 특성을 완전히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고 글도 잘 쓰고 글도 잘 고치고 이거는 뭐 연설문 쓰는 비서관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국가적으로 이 사람을 정말로 잘 이용했으면 참 굉장히 우리나라도 좋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리사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마 나의 짐작으로는 언니 연습을 받으면 나한테 보내? 날마다 와서 같이 자고 그랬으니까 청와대에서도. 그리고 내가 빨리 고쳐서 보내면 그대로 하라고 그러겠지. 그 말마다. 그것이 그냥 또 잘 고치고
그 고친 것이 그냥 마음에 딱 맞고,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연설문 비서관은 우리나라 최고 비서관입니다. 글자 쓰는 사람이야. 뭐 고칠 것도 없어요. 자기가 할 얘기만 조금 넣어서 고치면 돼. 그렇게 그런 사람 비서관 쓰거든. 근데 딱 와도 그냥 실수연습 그냥 보내는 거예요. 딱. 그래서 거기서 다시 딸랑 와야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 수 있어. 내 연설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해? 라고 딱 걸어놓으니까 안 오면 못 오는 거지. 이거 암시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글쎄 보여주는 것으로 시범으로 어떤 걸 보여주냐면 가끔 최면을 들어가게 해서 깨우기 전에 내가 선생님하고 부르는 순간 선생님은 발이 딱 얼어붙어서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박수를 2번 치면서 이제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라고 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자, 5쌤은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근데 그렇게 하면 암시를 받은 사람도 그걸 기억해요. 다 기억이 나. 최연석이라고 해서 기억 안 나는 게 아니야. 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니 내가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깨우기 전, 5 세기 전에, 자, 5 세면 깨어납니다. 깨어나는 순간 이런 암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전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실제로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유인대학교 박사과정, 한의과대학 박사과정을 한 강좌 했을 때입니다. 한 사람을 해서 보냈어. 저만큼 걸어가길래 내가 이걸 가만히 있다 웃으면서 선생님 그랬더니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놔뒀지. 미쳐가 안 걸어가지니까 자기 발 붙어서 자기 맘대로 안 돼. 딱 붙어서 가만히 서 있고 나도 쳐다보다 난 가만히 있었지. 좀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막 바로 뛰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냥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뛰려고 하면 팍 붙여요. 안 떨어져.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박수 2번 치고 정상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걸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지워버리면 왜 내가 거기를 걔한테 보내야 되는지 또 보냈다는 것을 뭐 어떤 의식으로 죄가 되고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그냥 자동적으로 보내지고 와야 얘기하고 왜 연설문 국회 연설문 할 때도 그걸 받았겠죠? 연설문을? 근데 보냈는데 안 오는 거야. 시작부터는 됐는데. 그러니까 못 오고 막 소송 걸었겠지. 한 10분쯤에 어디서 딸랑하고 뭐 왔어. 그러니까 오는 순간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순간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어디 그 기사 찾아보고 있어. 그때 당시. 근데 나는 그때부터 아하 이게 문제가 있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좀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안 된 일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그게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검사가 그 검사들은 뭐 머리가 좋으니까 벌써 보니까 그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순실을 취조하면서 3족을 멸해야 된다고 해설을 했답니다. 그 수를 어떻게 했냐면 최순실을 했어. 어떤 검사가 나보고 3족을 멸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했겠지. 그 검사도 아는 거예요. 대통령이지만 임금이나 같지 않습니까? 나라니까 대통령 유고되면 큰일 나잖아. 순간이라도. 근데 그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그냥 바보로 만들었다? 어떤 유해를 강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진짜 조선시대 100년 전 같으면 삼족을 멸해야 돼. 당연히 멸해야 돼요. 나는 그 검사가 얘기 잘했다고 생각해. 제대로 잘 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소리 들었다고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넘어간 사람 어쩌냐? 그 사람 죄 없냐? 아니지. 그 죄 있지.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자기가 그걸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죄죠. 당연히 받아야 되지. 그래서 받을 죄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문제는 뭐 그게 죄가 되냐 뭐 그게 얘기가 아니라 암시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 두려울 정도,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먼저 번 시간 얘기했듯이 자만하는 어떤 사모님한테 가장 행복하고 건강했을 때 가봤던 곳 어디냐 해서 하와이 해변이라고 얘기하길래 남편하고 갔을 때, 그래서 하와이 해변이라는 말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수면에 들어갔습니다. 말은 내가 그렇게 설명하지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좋은 쪽, 병이 치료됐다는 쪽에서 보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두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보통 얘기하고 하는 거 괜찮은데, 정색으로 내가 얼굴 딱 쳐다 얘기할 때는 내가 눈을 맞추거든요. 옆으로 딱 맞추면 두려워하는 기색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전번에 나 잘 아는 어떤 아주머니들 두세 명이 와서 같이 얘기하다가 웃으면서 내가 눈을 탁 마주쳤더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치료 전문가 협회 회장님이 88세인가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굉장히 최면 감수성이 높아서 나하고도 다르게, 그분은 내가 이제 미리 걸어놨어. 내 눈하고 마주치는 순간 내가 딥스리 보면 금방 들어가라고 걸어놨어요. 얼마 전이 아니라 한 5년 전에, 지난 8월인가 여기서 연수 있을 적에 5년 전에 했던 것이니까 여기 앉아 계셨는데, 나도 나는 된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서 시험 보이면서 그냥 20분 30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웃으면서 회장님 그러면서 저보시죠. 난 부르니까 나 볼 거 아닙니까? 딱 마주치는 순간 딥스리 보니까 싹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뻣뻣하게도 하고 막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쇼하는가 그랬을 거예요. 쇼가 아니야. 빳빳하게 해놔서 여기 걸쳐놓으면 보통 사람은 머리하고 다리 걸쳐놓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그냥 쭉 늘어지지. 빳빳하게.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나하고 친해서 가끔 만나고 그러지만, 그냥 보통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얼굴 딱 쳐다보면 왜 이래 지금 또 뭐 하려고 그래? 그런다고. 왜? 자신도 없을 수가 없어. 내가 그냥 딥스리로는 자기는 처음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료하고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건데, 라폴이 100% 실과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나는 양날이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날이 칼. 칼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스시를 하는 그 아주 요리사 손에 들어갔을 때는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지만, 조직폭력배 손으로 들어가면 무기가 되거든요. 원래 조폭들이 휘칼 가지고 설쳐요. 휘칼이라고 그러잖아. 제일 작은 칼. 이 휘칼은 누가 가지고 설치느냐면 요리사가 설치는 칼이 휘칼이거든. 얼마나 잘 듣는지요. 싹 대고 착착착 하면 뼈 위로 한번 싹 지나가면 그냥 살만 싹 떨어집니다. 그렇게 예기한 칼이에요. 그런 칼을 폭력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칼이 휘칼이 나쁘냐? 아니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칼뿐이 아니라 모든, 그다음에 어떤 지식도 이걸 잘 쓰면은 정말로 사회에 공헌하는 지식이 되지만 그걸 잘못 쓰면 오히려 나쁠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이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아마 하느님도 만들어 놓으셨지 않은가 싶어요. 왜? 모든 게 이분법적입니다.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선 있으면 악이 있죠. 악이 있으니까 선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악이 없으면 선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죠. 반드시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또 창조주 얘기도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가 암시력. 그렇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 한의사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한의사들은 2년 동안에 50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누구나 잘하나 못하나. 저도 이제 50시간 받아서 2년 만에 세금을 내요. 면허세를 내는데 한 400불쯤 돼. 그 50시간 받았다는 증거도 제출해야 돼. 그때 만난 어떤 옛날부터 아는 어떤 여자 원장님인데 나한테 쫓아왔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그냥 너무나 어깨가 아파서 그 망치 있죠? 나무 망치로 얼마나 두드렸대. 근데 의사, 정신과 의사한테 말해보니까 아무리 검사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결론은 아마 이게 과거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다 하고 최면을 하자고 그래서 했대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최면을 그냥 치료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불면증 같으면 그걸 받아야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 이게 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최면이 뭐 요술같이 뭐 이런 걸 인식돼서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뭐 사탄이다, 어떤 교회에서는 사탄이라고 막 그러고 또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또 많고. 그래서 그런데 그건 인식의 차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치료를 받으러 가고 전화번호에 보면 최면 치료사라는 난이 있어요. 히프노테라피라는 난이 있어서 수십 명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요. 불면증이나 뭐 예를 들어서 공황증이나 우울증이나 뭐 치료 받으러 갑니다. 비싸요. 그 사람들은 한 번 치료 받는 데는 한 500불쯤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의사도 이제 그걸 배운 사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의사들, 치과 의사나 뭐 성형외과나 이런 사람들 좀 배운 사람도 몇 있지만 다 그냥 문외한입니다. 근데 그 의사는 그걸 알았던가 최면 해보자고 그래서 최면 속에 유도해서 원인대로 돌아가자. 너 어디서 들었나 봐. 그 사람은 들었대. 들어가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막 부모한테 혼나고 맞고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막 울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안 아프다고 한대요. 근데 얘기는 자기가 그 한의 원장 자기가 어깨가 이 목에서 어깨가 굉장히 아픈데 아무리 약을 먹고 뭐 해도 안 낫는데, 근데 그렇게 나섰다는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도 그럴 것 같대. 그러면서 나보고, 내가 최면다 아니까 자기도 어렴풋이 나보고 슬쩍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그젠 다 그랬어요. 어머니를 학대하고 막 때리고 요거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여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시니까 메디테이션으로 딱 들어가서 그때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돌아가서 만약 돌아갔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고 나도 나설 수도 있지만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글쎄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이제 알지 뭐 잘못이고 또 그분 이미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지금 용서는 마음이 용서를 못해서 용서를 안고 있으니까 아픈 것이다. 자학으로 해서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딸이니까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잘 안 되면 나한테 찾아오라고. 본인도 정확히 짚고 있는 거예요. 한 침이라든가 약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래서 이 치료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병의 20%가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세균 때문에 그렇다든지 일을 많이 해서 뭐 노폐물 때문에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병들은 전체 앓는 병들의 평균을 내보면 20%밖에 안 돼요. 그 20%에 99% 의사들이 다 매달려 있어요. 거기에 돈이 다 가고 있고. 왜? 현재 아프니까. 근데 마음이 아픈 과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아. 80% 이상이야. 그 중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앓다 말다 하니까 그냥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80%예요. 이 80%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도 없고 오직 20%에 전부 몰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재 병에 대해서도 공부해서 그 치료 방법을 배웠고 과거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병 원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 어떤 세균이나 다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아픈 경우 과거 때문에 아픈 경우 그래서 현재도 낫는 방법을 내가 이제 공부했고 과거 것도 공부했고 근데 문제는 미래에 어떤 병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으로부터 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그동안 쭉 해봤어요. 우리 몸이 아픈 건 뭐냐? 이 몸이 아픈 겁니다. 사실 몸은 내가 사는 집이라고 했죠? 내가 아픈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겁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겁니다. 몸은 내가 아닌데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돈도 들이고 연구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아. 정말 내가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지원도 잘 안 해주고 본인도 치료받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 아픈데도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근데 몸이 아픈 것은 몸이 이렇게 생긴 것은 그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유전자죠.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정보대로 내 몸이 만들어졌어요. 모양도 그렇고 이건 내 몸의 설계도입니다. 그럼 나는 비물질이요. 나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닌 나가 지구상의 물질인 이 몸속에 살면서 내가 명령을 내려서 몸을 움직이고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나잖아요. 그럼 나는 무엇일까?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읽고 거기에 대한 뭐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채널로 뭐 그런 사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나도 그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공부한 그런 걸 종합하면 비물질인 나 이건 차원이 달라요. 이건 우리 몸은 3차원에 있지만 이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5차원에 있기 때문에 5차원에서는 시공 구별이 없습니다. 시간 공간 구별이 없으니까 여기서처럼 나는 여기 있고 여러분은 저기 있고 그런 게 아니야.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구별도 이미 다 그건 성경이나 어디에 다 나와 있어요. 불경에도 나와 있고. 그걸 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만 IM이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책들 보면 그 말 쓴 책들이 많고, 또 채널러들도 보면 저쪽에서 온 그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IM 그런데요. 나라고 한대요. 누구냐? 나. 불교에서도 그런 소리가 있어요. 이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5차원에서 보면 다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어쨌든 그 차원에서 잠시 이 지구에 와서 3차원의 몸을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무엇일까? 근데 비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설계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게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없어요. 시간도 똑같은 시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전혀 똑같은 초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요게 아마 내가 태어나는 그런 나의 비밀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우리 민족 그 철학이 음양오행 그 철학에 의하면 거기서 이제 음양오행으로 따지면 그게 연, 월, 일, 시를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해서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팔자가 미신이 아닙니다. 근데 연, 월, 일, 시일 때 연을 두 자로 해요. 올해는 무술년입니다. 무술년 다 지나가죠? 무술년. 술은 개고 무는 이제 노랑년입니다. 그래서 노랑개다. 그런데 내년에는 기해년입니다. 역시 황금돼지입니다. 기해년. 그러듯이 두 자로 되어 있어. 연도 두 자, 월도 두 자, 일도 두 자, 시도 두 자. 난 정해시에 태어났냐, 기해시에 태어났냐, 시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8자예요. 근데 그 8자를 잘 해석하는 방법이 그 주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몇 년 동안 하고 보니까 정말로 신기해. 그 속에서 몇 년, 몇 월, 몇 년도에는 무슨 어떤 병이 내가 앓을 수가 있고 그 속에 있는 와이프가 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아들은 어떻고 다 나와 있어요. 해석을 하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어쨌든 그게 설계도가 아닌가 싶고, 어떤 병이 오고 목화토금수, 목은 간담이거든요. 화는 심장이고, 토는 위장, 비장이고, 금은 폐고, 수는 신장이고. 그래서 그 관계에서 어느 해에 어떤 장기가 더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다는 소리는 한 번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는 없어도,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올해 간 때문에 문제가 있게 생겼다 라고 한다면 미리 아는 사람은 간 조심을 하고 간 다음에 좋은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먹고 하다 보면 물론 간에 병이 든다 하더라도 약하게 들고 넘어가겠죠. 그걸 모르고 그냥 대비를 아는 사람은 엄청 고생하거나 죽거나 그러겠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측 한의학이라고 합니다. 예측 한의학. 제가 쓰는 건데 예측 한의학. 그러니까 병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 현재를 고치는 거, 미래를 예측하면 미래 병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예측 한의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에 쓴 내경이라는 책에 2000년 전 사람이 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훌륭한 의사는 병을 잘 고치고 중공자는 치병이요 상공자는 치비병이라 그랬어요. 예, 훌륭한 의사는 병을 잘 고쳐. 그보다도 더 훌륭한 의사는 치비병, 병이 들지 않도록 치료해 주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의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을 못 받겠죠? 돈벌이를 못 하겠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중공자 훌륭한 의사지만 아주 훌륭한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돈이 안 돼. 병이 안 되게 하면 거기에는 체계는 그보다도 더 훌륭한 의사는 심의다. 마음 심자 의사에서 심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석을 내가 못하고 그냥 하니까 내가 가르칠 때는 마음까지 낫게 하는 의사다. 이렇게 한의사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우리 마음치료 진짜 마음을 치료하는 기술이 여기 있잖아요. 마음을 치료해 준 게 최고 의사인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의사는 미리 병이 올 것을 예측해서 안 오도록 해주는 의사가 정말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예측 한의학이라고 해서 요새는 내가 예측 한의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앓는 것은 과거 때문에, 현재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근데 과거, 현재에서는 많은 사람이 달라들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냈어요. 과거에 대한 것도 상당히 돼 있어. 미래는 그게 많지 않아.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또 하나는 내가 왜 그걸 공부하냐면 나이로 봤을 적에 현재를 고치는 의사는 대개 40, 50대, 60대까지. 그 다음에 마음을 고치는 의사는 말로만 하니까 물론 40, 50대 할 수도 있지만 60대, 70대까지는 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하니까. 근데 내가 요전에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 이렇게 해보니까 한 번 하는데 2시간 정도씩 걸리거든요. 계속 얘기해야 돼. 말로만. 그래 내가 그걸 잘하니까 시간 딱 10시 시작해서 12시까지 쉴 새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보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니까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더 나이 먹어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예측 한의학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걸 준비해서 2010년, 11년 뭐 때부터 자료 수집해서 벌써 한 7, 8년, 8, 9년 이렇게 됐죠. 근데 요새사 이게 여기에 대한 재미를 느꼈어요. 굉장한 것이구나 이게. 그래서 열심히 하고 내년부터는 설강도 하고 이제 여기서 강의도 하고 그러려고 모집해서 그러려고 합니다. 어쨌든 한 10년쯤 된 뒤에는 그쪽으로 이제 이걸 하다가 한 5, 6년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비즈니스도 옮기려고 합니다. 예측을 해주는 거죠. 예언하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그건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어쨌든 두려움, 모든 병의 근본에는 자신 없음이 있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 있는 게 두려움이고 두려움이 조금 커지면 공포가 되고 공포가 심해지면 정신병까지, 그러니까 공황증까지 가는 거예요. 되게 공황증 진단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약만 먹고 있어. 약도 줄 약이 없어요. 공황증 환자는 마음을 좀 안정하게 하는 정신안정제 그거밖에 안 줘. 치료는 방법도 없어요. 여기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있는 무슨 어떤 기억 때문에 그렇게 공포를 느끼는 거거든. 그걸 없애버려야 돼. 자신이 없어서 그러면 자신감을 주하고, 아까 얘기했죠. 자신감 주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세요. 두려움, 스트레스 없애는 거. 깊은 최면에 들어가서 잠시 동안 스트레스를 주는 날씨, 다른 선수 행동, 혹은 쉴드 상태 등에 따라 상황을 상상한다. 상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상상은 마음이 하는 겁니다. 뇌는 그냥 명령만 수행해요. 그래서 뇌는 상상인지 실제인지를 구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습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 복습은 상상이거든요. 상상을 하려면 반드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적에 정말로 딱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일단 집중해서 그것만 딱 정보만 확보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복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절대 졸지 않습니다. 시간에는 잘 들어. 다른 때는 똑같이 막 놀아. 그런데 공부 잘해. 왜? 일단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복습할 수가 있거든요. 부정적 상황에서 냉정하고 방해받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자신을 본다. 내가 조절하고 있다. 방해하는 주변 환경에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할 수 있다. 예, 쉬운 거예요. 자신 없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자신 있어야 돼요. 근데 요전에 누가 그러던가, 어저께 강의할 때 어떤 강사가 있더라고요. 침을 놓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놓으세요. 그러는데 생각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는 잘한다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언제 되냐? 최면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때 나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앉는 것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지만 더 좋은 것은 이제 메디테이션 속에 들어가서 최면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냥 그런 데가 생각만 한다고 해서 마음에 완전히 그게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초인적 기량을 발휘하기 위한 암시. 이게 초인적이란 말은 보통 사람보다도 더 아까 바빠서든지 어떤 물건을 막 들어 올린다든지 촬영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못 움직이는데 막 든다든지 어떤 한 손으로 막 들잖아요. 우리는 양손으로 못 드는 것을. 그런 힘. 우리는 실험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철근 있잖아요. 철근. 특히 남자들도 힘이지만 여자들은 철근을 꼼짝도 못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굵은 손가락만한 철근 긴 거 주면. 근데 깊은 최면 속에서 팔의 힘이 세진다. 아주 강하다. 그래놓고 휘라고 하면 눈 하나 깜빡 않고 얼굴 하나 안 찡그리고 그냥 싹 휘어요. 숟가락도 휘어. 그전에 유리겔라 숟가락 휘는 거 많이 했죠? 숟가락도 쉴 수 있다. 힘이 세진다고 그냥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굉장히 센 힘이 나와. 삼손 데릴라 봤죠? 데릴라 때문에 머리 깎여서 힘을 잃었다가 나중에 막 궁전을 부시는 힘. 그 힘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그런 힘이 사실은 조물주가 우리 모두에게 다 줬어요. 여러분도 있는데 남녀를 구분하고 굉장한 힘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안 믿고 못 쓰는 거야. 안 믿으니까 못 쓰지. 근데 최면은 100% 신뢰관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최면을 걸어놓고 힘이 세진다 라고 얘기하면 100% 믿는다고 그랬죠. 믿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숟가락도 부서지고 동전도, 우리 동전 있죠? 동전도 그냥 눈 하나 깜빡하고 싹 쉴 수 있어요. 기억자로. 남자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동전 휘고 하는 것은 우리 최면 여기 이제 보이고 실험 이제 실기 보이고 쪽에 흔히 많이 하는 것이 동전 휘는 거, 땅바닥에 이제 걸쳐놓고 위에 사람이 올라 서 있는 거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그 정도로 빳빳해집니다.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엄청난 힘이. 그 힘이 어디서 온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썼을 뿐이지. 그걸 최면 속에서 명령은 그걸 쓸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99% 힘과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근데 그걸 못 쓸 뿐이지. 하느님은 우리 만들어 놓고 늘 기도하면 뭐 우리 고쳐주시고 뭐 막 그런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 생각, 나도 교회 다니고 그래 생각하냐. 하느님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고 한 번에 거의 당신을 거의 90%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신입니다.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렇지. 만들어 놨어. 그거 쓰는 것은 알아서 쓰는 거예요. 못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능력은 이미 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병들었어. 하나님 왜 나를 병들게 하십니까? 원망하는데 몸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느 때는 병들고 하는 것도 다 해주셨어. 근데 모르니까 자기가 병들어 놓고는 왜 원망을 합니까? 병든다든가 이것은 다 내 문제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걸 이해만 한다면 초인적 기량을 발휘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 그것도 생각으로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다 129페이지 보면 그 어떤 게임이라든가 뭐 운동이라든가 좋아요. 나는 완벽하게 어떤 마라톤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딸이 있는데 마라톤을 완주해서 많이 했어요. 3분 1 정도 가서 굉장히 지쳤어. 한 발도 뛰지 못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랬지만 쉽지 않고 그때 마침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데 엄마 할 수 있어. 그렇게 응원을 했어요. 그 소리 듣는 순간 그냥 힘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내 그 소리죠. 피로하다. 많이 일해서 피로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피로라는 게 없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깊은 메디테이션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공부한다. 공부할 때 피로하지도 않고 오줌도 안 마렵고 똥도 마렵지 않고 그래서 화장실도 가지 않는다. 오랫동안 의자에 앉았어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다. 나는 2시간 내내 앉아있을 수 있다. 라고 암시하면 화장실도 안 가고 피로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라는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피로라는 물질이 생겨서 피로한 거나 그러면 근육이 못 움직인다 그랬는데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물리적인 어떤 법칙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에다 1kg짜리 쇳덩이를 달아놓고 올렸다 내렸다 하라 그러면 10분도 못해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피곤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당신은 얼마든지 1시간도 좋고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움직여. 10분이고 20분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피로 안 했습니까? 근데 피로라고 하는 자체 의미가 그걸 해석을 다시 해야 돼. 그걸 내가 물리적으로 지금 해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내 친구 중에 한 분이 중국에 지금 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이제 안 보여드렸던가요? 여기 있는데 양쪽 손에 물동이를 들고 굉장히 나보다도 몸집이 더 커. 계란판 위에 올려서서 걸어갑니다. 자,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100kg 이상이 되죠. 훨씬 넘어요. 그 사람 스스로가 한 80kg 정도 되니까 물까지 합치면 100kg 넘을 거예요. 계란을 걸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죠. 근데 걷는데 뭐.
여기 제가 찍어놓은 사진도 있어요.